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넥스트 리보세라니 발굴로 이 카티부터 해서 파킨슨 치료제까지 이 파이프라인 확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벨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HLB가 이제 과거에는 리보세라니 단일 파이프라인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2020년 이후부터 M&A를 통해서 이뮤노미라든지 최근에 베리스모,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뉴로토브 인수까지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 R&D 가치를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인 어떤 연구보다는 개발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기존에 이제 포텐셜이 높은 어떤 이제 그 스타트업 쪽이나 이 초기 단계의 R&D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 투자, 인수, 이걸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 상업화 이후에 R&D 가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베리스모의 카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로토브의 인수로 뇌질환 이제 치료제 중에서 PD라고 하는 게 이제 파킨슨 디지즈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치료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넥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님이기도 하죠. 단일 파이프라인에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노베이션 중심의 상각 합병을 통해서 이제 베리스모를 엘레바 테라피틱스까지 만들겠다. 요런 어떤 이제 중기 비전을 달고 지금 이노베이션과 이 삼각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진행 과정에 또 이제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에 이어서 차세대 핵심 파이프라인, 항암 라인에서도 이제 표적항암제에서 면역항암제 중에서 카티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항암제 말고도 이제 질환의 어떤 확장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언맷 니즈가 굉장히 높은 질환 쪽에 있는 게 뇌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에 이어서 뇌질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5일, 오는 25일 이 뉴로토브를 인수할 예정이다. 여기 보면 이제 파킨슨병과 이제 근긴장 이상증 치료제. 그래서 160억에 그 73%의 어떤 지분을 매입하는. 그리고 김대수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TV 출연도 많고요. 뉴퀴즈에도 나왔고 EBS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처쇼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21년도에 이제 설립된 뉴로토브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다가도 현금을 이제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HLB 관련해서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한 절반 정도는 HLB 주식을 가지는 형태의 인수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로토브 같은 경우는 자산이 이제 사억 수준이니까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 NT1, NT3, NT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NT3로 파킨슨 치료제입니다.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제가 그림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이 요게 이제 척수입니다. 뇌하고 이제 척수를 연결하는 부위, 여기가 이제 뇌간이라고 합니다. 그 뇌간에 있는 것 중에 중앙에 있는 게 이게 흑질이거든요. 흑질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통 이제 우리 뇌질환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 치매 이런 거잖아요. 병명에 들어가는 이제 용어들은 대부분 발견한 이제 의사 이름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이제 박사의 이름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이고,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좀 훨씬 더 전이죠. 1800년도 초에 영국의 이제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이 파킨슨 관련되는 임상을 표현을 하면서 후에 이제 이 파킨슨병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뇌간의 중심에 있는 흑질에
이 문제 물질이 알파 시누카인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이게 분해되지 않고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도파민 이제 신경세포에 쌓이는 겁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도파민 신경세포가 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둔해지고 떨림이 나타나고 이제 근육이 이제 빳빳해지면서 자세가 불안정한 병이 이제 파킨슨 병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생성해주게 되는 뭐 그걸 이제 보충해주는 레보도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치료제로 있는데 이걸 계속 쓰면 운동장애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파킨슨의 원인인 알파 시뉴클레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쌓이지 않게끔 뭐 그쪽에 어떤 타켓을 가지는 어떤 이제 치료제 개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로토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킨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반발성 흥분 신호를 이제 차단해서 여기는 이제 그 치료를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도파민에 대한 해결이 없어도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런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삼각합병으로 이 기존의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은 혈액암 쪽에서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이게 고용암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면역세포의 그 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제 베리스모가 그 킴리아의 개발진들이 설립한 회사이고, 그래서 이제 준 박사가 또 자문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칼준 박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이 베리스모의 파이프라인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1년도부터 HLB는 HLB와 HLB 제약 중심으로 지분 투자하고 이노베이션도 이제 투자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상가 합방을 하면서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중심에 진양곤 회장의 차녀인 진인혜 씨가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초기에 이제 HLB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관심으로 지금 보면 HLB가 이렇게 성장했듯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베리스모의 임상의 어떤 진행 정도 보통 이제 임상 1상에서 2상 가고 2상에서 3상 가게 되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베리스모의 이제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베리스모의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되는 이노베이션의 이제 주가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뭐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HLB는 파킨슨 치료제, 카티 치료제 외에도 뇌질환 치료제, 항체 항암 신약, 그래서 이제 뭐 누로벤티라든지 아테온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유망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기업 가치 정대를 위해서나 파이프라인 확대는 좋은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이제 HLB가 지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환매를 선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단 HLB 제약이죠. 장중에 28,300원까지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을 이제 돌파를 장중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장중에 좀 넘었다가 다시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로 살짝 내려와서 화요일 날에 시가가 27,900원인데 그 가격 흐름에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8,000원 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일단은 제약 관점에서 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제가 이제 20만 주대였는데 오늘은 벌써 지금 일단 24만 주니까 전일보다 거래가 늘어서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괜찮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1일 이평선 위에서 지금 여전히 이제 11,400원대, 11,000원대 여기가 중요 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 지금 이제 도치형 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는 오늘도 이제 9,000원 시도를 장중에 했다가 지금 8,990원대 21일평을 아직 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 21일평선 아래에서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좀 있었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지로. 그래서 거래량이 여전히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만
테라피틱스도 포스트 리보세라닙의 이노베이션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제 21위평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하고 화요일에 시가 라인 9,000원대니까 그 윗단으로 이제 올라가서 종가 관리해주는 게 가장 뭐 좋은 흐름일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그 도치성 캔들이 나오면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거의 한 3주 만에 지금 추세 전환이 나왔습니다. 뭐 강력하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일단 5,000원권 위로 올라와서 일봉상의 전환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여전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일 8만 주, 오늘은 지금 4만 9천 주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할 거고, 이노베이션도 이제 3,000원권 부분에서는 지지 흐름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텝도 21선 부분까지 이제 붙이는 양봉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파나진 같은 경우는 장중에 21선을 좀 관통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견조한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다. 거래량은 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2시 반 이후에 붙이는 흐름에 주가가 몸통 중심으로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